뭘 작동을 시키면 엔진에서 트러블이 온다. 반갑습니다. 권영호TV 채널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평상시에는 모르겠더라, 에어컨을 켜면 경고등이 켜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겠습니다. 파킹에 있을 때는 또는 뉴트럴에 있을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넣으면 떨림이 온다, 또는 RPM이 변화가 온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밤에 운행할 때는 꼭 증상이 나타나는데 낮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지방에 있어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 쉽게 찾아갈 형편은 안 되고, 동네에서 물어보니 어떤 답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타겟으로 보고 에어컨을 켰을 때 경고등이 켜진다, P0430이랍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이 2700cc인데 에어컨을 켜기 전에는 멀쩡하고 켜면 증상이 나오느냐, 에어컨을 끄면 경고등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에 가셔가지고 에어컨을 켜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에어컨을 끄면 경고등이 꺼진다, 에어컨을 켜보세요 하고 진단해 볼 겁니다. P0430이 보였다, 이건 촉매인데요 라고 할 겁니다. 결론은 산수 센서 바꾸고 촉매 바꾸자 라고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경고등의 종류가 P0430이었으니까 촉매 효율 저하, 어느 쪽? 뱅크2 쪽. 그러면 뱅크2 쪽에 있는 촉매를 하나 바꾸고 촉매 앞뒤로 있는 센서를 바꾼다 했을 때 에어컨을 켜면 다시 안 켜질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곧 헛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켰을 때 무엇 때문에 경고등이 켜졌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EMS의 로직입니다. 로직. 무엇이 어떻게 작동해서 P0430을 띄울 것인가? P0420 촉매죠. 뱅크1 촉매, 뱅크2의 촉매입니다. 촉매 효율 저하라고 보이니까 촉매를 바꾸는데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죠. P0430이든 0420이든 또 P2096이나 P2098이 출력이 됐을 때 촉매를 바꾸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에어컨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거리가 있다 보니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한두 가지라도 뭐를 봤으면 좋겠다 라고 찍어주시면 거기서 고쳐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직접 정비는 안 하실 겁니다. 분명히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정비하러 가실 겁니다. 그 정비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답입니다. 곧 저도 자동차 정비를 10년 했고 20년 했습니다. 어디서 남의 말 듣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서는 모를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르는 분이 왜 모르는지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어야 될 뿐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저한테 토로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센서를 바꾸라고 하거나 촉매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촉매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고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P0430 촉매 효율 저하니까 촉매에서 연소할 물질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연소할 물질, 바로 HC 플러스 CO 가스를 생성하지 않도록 정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촉매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엔진에서 나와서 촉매에 가서 환원작용을 하는 도중에 센서2의 온도가 상승해서 띄워준 고장이 P0430이다 그럽니다. 엔진 정비예요. 오일도 잘 갈아줬고 나는 당연히 할 짓을 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EMS로 분석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EMS입니다. 이것은 ECU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로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ECU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것을 보셔야 HC라는 물질과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생성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곧 촉매나 산수 센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영상 하나 보다가 전화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영상을 보시면 기본 정비가 잘못돼서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즉 HC나 CO 가스가 나오는 데는 기본 정비의 미숙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기본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기본 정비가 뭔데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ECU 속으로 뭐가 들어가죠?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주행합니다. 그것을 ECU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어떤 센서로? 바로 엑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과거의 자동차들을 타시는 분들은 얘가 TPS입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 트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ECU로 갑니다. 그러면 ECU에서는 얼마의 RPM이 나올 것이고 공기량은 얼마가 들어와야 되고 이때 연료 분사는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이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AFS, MAF, MAP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다 공기량 센서입니다. 공기량 센서 값이 ECU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냐 덥냐 이거에 따라서 WTS에 의한, 즉 연료 분사량의 보정을 위한 냉각수 온도 센서도 들어간다. 최소한 자동차가,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려면 이거는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동차가 서 있다, 간다. 보세요. 파형을 통해서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의 파형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죠. 놓으면 내려가고 밟으면 올라가고 그러죠. 곧 엑셀 페달 센서 값이 바뀐다는 얘기는 공기량 센서 값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공기량 센서 파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변하잖아요. 얘가 AFS가 되고 얘는 APS가 되는 겁니다. 이 공기량 센서 값이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변했을 때 연료의 분사량, 인젝터에서 0.8ms를 분사할 것이냐, 1ms를 분사할 것이냐, 뭐 3.0ms를 분사할 것이냐 결정이 ECU 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 그래서 연료 분사를 합니다. 분사된 연료가 엔진에서 실린더로 갔을 때 여기서 ECU가 이그니션 점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게 점화입니다. 폭발을 하겠죠. 보세요. 연소실이 있고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습니다. 피스톤 링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커넥팅 너트가 연결되어 있고 크랭크 축이 있어요. 여기서 점화가 돼서 얘가 폭발을 하면 피스톤을 밀어냅니다. 밀어내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그때 크랭크 축은 회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하고 이 동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이잖아요. 밸브가 열려서 공기가 흡입, 압축, 폭발, 피스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렇게 배기, 여기는 흡입, 자동차 엔진의 사행정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면 배기가스로 나갈 때 HC와 CO 가스가 생성되느냐 그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흡입을 많이 했어요. 압축이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또 흡입을 덜 했어요. 압축비가 낮아집니다. 그래도 이게 생깁니다. 압축할 때 피스톤이 오르락내락 할 때 피스톤과 이 실린더 사이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오일팬이 있고 오일 게이지를 뽑으면 흰 연기 펑펑펑펑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블로우바이 가스가 많아도 압축 성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다. 곧 흡입 잘못, 압축 잘못, 점화 잘못 세 가지가 잘못되면 얘가 나온다. 탄화수소와 CO 가스가 나온다. 곧 이것을 어디서 촉매에서 태워주면서
환원시키면서 경고등이 P0430으로 떴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에어컨만 켜면이라는 조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어컨을 ON 하면 연소불량이 옵니다. 연소불량. ECU는 에어컨을 켰다는 것을 뭘로 알고 있을까? 무엇으로 캐치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에어컨 ON 신호가 ECU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컴퓨터라는 ECU가 무엇을 통해서 에어컨을 켜졌구나 또는 라이트를 켰구나 기어 드라이브를 넣었구나 이것을 알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에어컨을 켜면 전압 강하, 즉 배터리의 전압이 미세하게 떨어진다. 순간적으로 그런 현상이 옵니다. 엔진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올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 이거 같다 이렇게 추측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엑셀레이션 값이 변한다. 안 변하겠죠. 마프 센서, 에어컨이나 옆에 있는 센서입니다. 공기량 센서, 이 값이 변할까요? 맵 값은 변합니다. 맵, 즉 매니폴드 에어 프레셔라고 하는 곳의 센서는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젝터의 분사량이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것 때문에 점화 시기가 진각이 되거나 지각이 된다. 그래서 ECU로 하여금 연료 분사를 다르게 제어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프 센서란 말이에요. 이 자동차는 맵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두고, 마프 센서는 이렇게 트로틀 밸브가 있고 여기에 MAF가 있고요. 여기는 엔진이에요. 연소 불량이 생긴다. 즉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점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점화 타이밍이 진각으로 가면서 이쪽에 있는 센서까지 압력파를 이용해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밸브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생겼을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연소 불량이 나옵니다. 이 연소 불량이 나온 것이 O2S를 통해서 시그널로 감지가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산소 센서입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순간에 에어컨을 ON 했다고 하죠. 그러면 밑으로 가야 됩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ECU가 이것을 보상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연소불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는 어떤 상태인가? 산소 센서가 시그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컨을 켰을 때 점화 불량에 의해서 꺾어진 모습이 밑으로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왔다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고 있다. 연료 분사를 더 넣어줘 봐도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럼 여기는 연소되지 않은 가스입니다. 곧 이 속에는 HC 플러스 CO 가스가 들어있다.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촉매로 간 겁니다. 촉매에서 후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촉매 다음에 나오는 S2의 온도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P0420이나 P043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 피드백 모습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동차라면 분명히 이렇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 어때요? 기준선 아래에서 피드백을 한다. 그런데 에어컨을 켰더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연료를 보정했어도 실린더에서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질 조건이 아니었다. 뭐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진단할 때 나는 정비사가 아닌데 뭘 저것까지 알아야 되냐, 무관심으로 가지 마시고 이 EMS 지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엑셀레이션, 공기량, 냉각수온 센서가 들어간다. 냉각수온 센서가 어떻게 되면, 즉 고온이 되거나 저온이 되거나, 그러면 고온이 되면 연료 감량, 저온이 되면 연료를
증량시킨다. 연료를 더 넣어준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RPM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누가? ECU가. 뭘로?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통해서 일정하게 해준다. 근데 에어컨을 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에어컨을 온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RPM이 드롭된 상태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자동차가 있다면 내 자동차의 RPM이 정상 RPM이 있는가, 정상보다 낮은 RPM이 있는가, 또는 정상보다 높은 데 있는가, 그걸 보시고 에어컨을 켰을 때 RPM이 떨어졌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 차죠. 만일에 RPM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겠는가를 찾는 겁니다. 점화에 문제가 있다, 냉각수 온도에 문제가 있다, 이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소 센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나 여기에서 나오고 있거나, 얘가 베스트입니다. 정상시 여기는 다소 성능이 부족한, 여기는 성능이 많이 부족한, 곧 이런 파행을 감지했다 그러면 압축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곧 압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냉각수입니다.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일이 좋아야 됩니다. 오일 점도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점화 성능입니다. 코일이 불량하거나 점막 플러그에 갭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갑니다. 곧 늘 연비 불량의 상태를 가지고 자동차가 운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점화 성능만 개선돼도 가능합니다. 갭을 규정대로 맞출 것이냐, 규정보다 좁히냐, 규정보다 키우냐, 이거는 여기 있는 센서들의 데이터를 보고 플러그 갭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동차는 여기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모습의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데 떨림이 온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산소 센서 파형을 찍었더니 이렇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정상 피드백이 나왔는데 에어컨을 켰다니, 그러면 가스 압력, 컴프레셔, 가스 압력이 많다, 컴프레셔가 불량이다, 냉각팬이 노후돼서 전기를 많이 빼앗아 온다. 그럴 경우에 달라질 수 없다, 이겁니다. ETC 전자식 트로틀 밸브입니다. 얘가 ETC, 얘가 부드럽게 작동을 안 한다, 뻑뻑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가 오염됐거나 초기화 문제입니다. 오염시와 초기화 문제, 초기화가 흐트러졌다. 그러면 이 값이 변하지 않으면서 연료 분사량이 변화가 없고 점화 시기에 변화가 없고 피드백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면 답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갈아볼까? 저것도 갈아볼까? 코일도 갈았는데 플러그도 갈았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플러그는 갭을 맞췄습니까? 라고 질문 드립니다. 그때 플러그 갭이요? 그런 것도 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대부분이 플러그 갭 조정 않고 장착됐습니다. 어느 회사의 서비스맨한테 물었어요. 플러그 갭은 잘 맞춰서 장착해 줍니까? 했더니 그거 왜 맞춰요? 이미 맞춰져 있는데. 맞춰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요. 새 거니까 맞춰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비하는 곳에 가셔서 자동차를 맡기는 겁니다. 내 차 봐주라. 그러니까 고치고 나왔는데 뭐야, 똑같은데? 바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가야 되나? 오늘은 일단 가지. 그리고 집에 가서 또는 계속 며칠간 운행해 보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기대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에 정비하러 가서 뭘 고쳤냐, 뭘 정비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곧 EMS의 로직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품을 교환하기에 급급한 정비 결과의 자동차를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고 베스트카의 성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비록 베스트카가 될 망정 자동차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도는 진단해 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아니라
드라이브에 기아를 넣었더니 차가 떨린다, 진동이 온다. 이건 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